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DH 3.8 파이니스트 에디션입니다. 2014년 4월에 출고됐고 주행거리는 다소 많은 21만 킬로입니다. 판매 가격은 1,799만원입니다. 약간 주행거리 대비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구하기 힘든 에디션 차량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배기가스 보지 않고 성능상 특별한 특기 이력은 없습니다. 입고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1회, 내차 피해는 2회 280만원입니다. 1대 차주분이 2년을 탔고 2대 차주분이 쭉 타오셨네요. 79만원, 200만원 공임. 외판 수리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사진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양쪽 뒷 문짝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펜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3판 내외의 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내는 이 파이니스트 에디션의 좀 매력 중 하나인데 또 옵션도 많고요.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전북 전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를 조금 앞둔 5시 50분, 55분 정도 됐고요. 저는 여기 전라북도 전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기 전에 주유를 하고 가겠습니다. 기름을 넣고 기름을 다 넣었고요. 저는 이제 가면 됩니다. 판매자분하고는 10시, 판매자분이 10시 오시라고 하던데 일찍 나섰습니다. 현재 6시이고 예상 도착 시간은 9시. 그러니까 2시간하고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가다가 휴게소도 들러야 되고 쉬엄쉬엄 가야죠. 피곤하면 좀 쉬고 그럴 거기 때문에 좀 일찍 나섰고 어떻게든 멀리 갈 때는요, 어떻게든 빨리 가서 넉넉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여유를 두고 일찍 나서는 편이고요. 여기 새로 공사를 했구나. 날씨가 약간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일기예보는 비 온다는 얘기는 없던데. 오늘 볼 차는 제네시스 DH, 그러니까 1세대 G80이죠 사실. 코드명 DH. 뭐랄까, 무게를 강성을 얻고 무게를 잃었다고 해야 할 차인가. 근데 이제 저 차를 DH 제네시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어필이 될 수 있는 요소죠. 안정성과 안전성과 승차감, 그 다음에 뭐랄까, 그 주행감을 얻고 무게를 잃었죠.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연비, 그 다음에 운동성, 이런 것들이 좀 경쟁 모델 대비, 그러니까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독일 3사라든지 다른 기타 프리미엄 모델 대비 무겁죠, 차가. 그런 좀 극단적인 장단이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고객 타겟팅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상품 계획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네시스를 타시는 분들이 운동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멋진 스타일링, 그 다음에 승차감, 이런 게 좋은 게 사실 더 유리한 점이니까. 근데 이번 신형 G80은 좀 경량화가 이루어져서 좀 상품성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차가 굉장히 크죠. 같은 세그먼트, 그러니까 수입차로 보면은 벤츠 S 클래스와 E 클래스에 좀 약간 중간에서 약간 E 클래스에 가까운 쪽, 5 시리즈와 7 시리즈 사이에서 약간 5 시리즈에 가까운 약간 이런 반의 반급 정도 경쟁 모델 대비 차가 큽니다.
뭐 많이 큰 건 아니지만 뭐 그래서 더 차가 무겁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네시스 BH로 현대차 또 더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하는 시장이 새로 완전히 개척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에쿠스 또 EQ900, G90 이런 거는 이제 법인 시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는 사장님 차 말고 이제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프리미엄 세단 영역이 어떻게 보면 그랜저의 그 아성을 이어받아서 정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대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털을 마련하게 된 차가 이제 제네시스죠.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1세대 BH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2세대 DH 말할 것도 없고, G80 또 현행에 이르러서는 코로나의 공급 이슈와 더불어 자동차 판매, 국내 판매 1위라고 하는 그런 위험까지 달성하게 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그런 판매 행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잘 먹혀드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 파이니스트 에디션은 정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이 기호, 너네 이렇게까지 멋진데 너네 안 살 거가, 약간 이런 글쎄요, 그런 어떤 그 화장을 하고 등장한 차죠. 개인적으로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유형의 이제 상품인데, 베이지 시트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뭔가 좋아 보이는 스피커 배치를 달고 뭔가 특별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급 시장은 이런 거죠. 남들과 약간 다른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 몇 프로의 차이,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은 돈을 더 지출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시장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전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랄까, 아무튼 뭐 요즘에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뭐 진짜 저 빼고 다 부자, 저 빼고 다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렇게 비싼 차가 많이 팔리는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자인지 아니면 그만큼 통이 커진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겠지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긴 연휴가 5월의 가정의 달에 쭉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쉬다가 출근하시는 출근길이실 것 같아요. 출근하기 싫죠, 이런 날은. 저는 직장 다닐 때 사실 일요일만 쉬었던, 주 6일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뭐 연휴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야, 마음껏 쉴 수 있겠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배가 부른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쉬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때로 있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날이 흐끄무리하네. 커피 마시면서 조금 찬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남해고속도로 여기를 하행이라고 해야 되나? 상행이라고 해야 되나? 상행이죠. 네, 부산 쪽으로 내려오는 게 하행이고, 여기는 진주시입니다. 목적지 전주까지는 178km가 남았고, 이곳은 뭐 그렇게 막히는 도로는 아니죠.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게 해가 짱짱할 날씨는 아니에요. 차라리 낮에도 이러면 좋겠는데, 차 보기는 이런 흐린 날이 제일 좋거든요. 제일 이 차가 본연이 갖고 있는 이 외관이 잘 보이고, 너무 쨍쨍한 날은 이 난반사가 심해가지고 좀 보기가 힘들죠. 저는 지금 이제 5월인데 벌써 타가지고 얼굴이 시큼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김이 주근깨가 엄청 생겼어요. 체질인 것도 있겠지만은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뭐 선크림을 바른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이제 뭐 그런 것이 외모 신경 쓸 나이도 아니고 그러네요. 아, 이럴 때 스마트 크루즈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 크루즈는 있잖아. 기본 크루즈 좋습니다. 100km에 딱 걸어 놓으니까. 사람 마음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이럴 때는 요즘 최신 아이오닉의 이런 스마트 크루즈 이런 거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없어도 뭐 탈만은 합니다. 네, 이제 진주로 들어오니까 차들이 많은데 저는 대전 통영고속도로로 빠져가지고 장수 방면으로 갈 겁니다. 장수 방면으로 가면 지리산 무슨 휴게소야? 휴게소 들러서 잠깐 쉬었다 가면 되겠죠? 위로 나가서 진주분기점 그 덩어리로 붙어서 아무튼 이 고속도로 너무 쾌적해. 네, 진주 랜드마크 빌딩이 보입니다. 진짜 저는 기회만 되면 진주에 살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까 자, 진주로 빠질 건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나오는 첫 번째 휴게소 잠깐 들렀다가 가야겠습니다. 네, 여기야말로 크루즈, 네, 100km 크루즈 걸었습니다. 여기야말로 크루즈에 최적화된 고속도로죠. 장수분기점까지는 85km 더 남았고, 가까운 휴게소가 어디더라? 함양 휴게소였나? 아무튼 지금부터 나오는 첫 번째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 좀 들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고요. 낮에는 햇볕은 완전 땡여름 햇볕이고. 이제 시간이 이제 7시가 넘으니까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들를까? 다음에 들를까? 고민되네. 예, 그냥 다음에 들르겠습니다. 아니, 이번 여기 들러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치고는 사람이 많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차들이 많이 빠졌네. 이제 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기름값이 좀 내리는 것 같더니 다시 올라온 것 같네. 아무튼 이놈의 기름값, 정유사들의 이런 가격 책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글쎄요,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 혹은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유사도 마찬가지고. 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산청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경호강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나고 이게 쭉 따라 내려가서 진주 거기가 남강이가 그쪽으로 연결되는 가보네. 저 왼쪽으로 쭉 가면 지리산이고, 야 저기 언덕배기에 멋진 정자가 하나 있네. 경호강 래프팅, 그러고 보니까 여기 래프팅이 유명한 곳이잖아, 그죠? 여름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여름 되면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여기는 경남 함양입니다. 여기 진짜 시골이네요. 이게 고속도로 옆에 보면 계곡 같은 게 이제 많이 있는데, 군데군데 보면 약간 군락, 조그만 한 10가구, 20가구 뭐 이런 가구수가 이렇게 모여있는 군락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보면 굉장히 시골의 골짜기의 구석구석에, 저기도 그렇고 이제 다 농사 짓는 분들일 텐데 굉장히 시골이네. 아, 여기 졸음 심통 엄청 크다. 함양휴게소가 있고, 저는 패스해서 바로 목적지까지, 전주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가겠습니다. 네, 장수 분기점에서 이제 갈아탑니다.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차가 없어가지고 아주 너무 좋네. 아, 이 앞에 차는 새 차다. 저걸 무슨 차라고 그러죠? 이 보통 저기 뭐랄까, 저기 뭐지? 폐차, 저기 고물상차 아닌가 저거? 아무튼 차가 디테일 램프나 이런 거 보니까 완전 새 차네요, 새 차. 토끼등 저런 것도. 네, 전라도로 들어왔습니다. 장소군이고요. 확실히 이 전라도로 오면 하늘이 달라. 여기도 풍경이 아주 푸르릅니다. 여기 익산 포항 고속도로? 그럼 여기 포항까지 연결돼 있나? 네, 마이산이 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바로 가려고 했는데 마이산 휴게소는 한번 들러야죠. 마이산 휴게소는 항상 지날 때마다 꼭 들르게 되는데, 입니다. 아, 저기 수도권 갈 때보다 너무 많이 쉰다. 네, 지난 마이산 휴게는 진짜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이제 휴게소도 없다. 남은 거리는 50km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여기는 기름값이 조금 특히 비싸네. 네, 아무튼 뭐 날씨는 다행히 차 보기 딱 좋은 날씨고요. 바로 전주로 달려가서 차를 보겠습니다. 시간도 뭐 적절하게 도착한 것 같고, 판매자분은 아까 어제 통화했을 때는 사람이 좀 좋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분이 이제 중고차 상사 대표님이시던데, 네, 오늘은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 숙박업체가 많다. 네, 그럼 차고지로 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전라도 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차가 없어. 진짜 차가 없습니다. 이거 아마 화물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요. 차가 없어.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따분하기도 하지만은 다시 이제 호남 고속도로로 환승을 했습니다. 이제 10km가 남았어요. 다 왔네요. 6.3km 앞에 전주 IC가 있고 그쪽으로 빠지면은 거기서 한 3-4km 밖에 안 됩니다. 자주 왔었던 예전에 알페온, 그 다음에 미니 이런 거 봤었던 그 야외, 어차피 다 야외 매장이지만 그 여러 매장이 섞여 있는 거기가 아니고 그 크게 하나 있는 거기 같아요. 네, 저는 전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익숙한 교차로다. 직진, 거기가 맞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큰 매장, 그 오토월드인가 하는데 거기입니다. 네, 아무튼 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했네요. 판매 사장님, 차장님이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차 먼저 보고 있으면 되니까. 네, 여기 월드컵 경기장이고 여기 지나서 수입차 매장 폭스바겐인가 아우디인가 지나서 그 다음이죠.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 예전에 눈 올 때 막 나쁘지 않은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판매자분한테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차가 외부 주차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직 출근 안 하셨고 외부 주차장에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쪽 동네는 변두리 동네라서 외부 주차장 목적지 부근이라고? 바로 앞이네. 여기 어디래? 정비소 카센터 있으면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 있나 보네요.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제네시스가 있나? 여기 어디다가 대놓는가 보네. 제네시스 안 보이는데? 저기 주차장인데. 여기 막 차들을 많이 대놓는 모양이네. 한번 보죠. CW다. 아이사티. 야, 로디우스. 저 색깔 로디우스는 또 처음 보네. 없는데? 차를 그럼 가지고 오시겠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네, 약속 장소에 왔는데 일단 차는 안 보입니다. 일단 기다릴게요. 네, 판매자분 저기 오셨는데 저기 오래 했다가 이쪽으로 와라 했다가 진짜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알고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지? 아니 그 차를 사장님 차 어디다 놓으셨어요? 저기 뒤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이거 차를 제가 잊어보니까 여기 제가 네네. 잠깐만요.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여기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저기 네네.
여기 앞에서 좌회전하면 될 거예요. 아, 네. 잠깐만요. 거기 사장님 거래처. 네. 아, 단지 안에는 이렇게 잠깐 떠볼 수 있는 데가 없나 보네요. 사장님 바쁘시면 저 혼자 갔다 와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기가 성능 상태 점검장이거든요. 네네. 저기 가서 한번 여기 그 얘기를 여기 창동단지에서 네네네. 왔는데 그 차 한번 밑에 하부만 한번 본다고 네네. 얘기하면 아마 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쪽에서 보셔도 되고. 네네. 키는 여기 안에 있어요. 네네. 열쇠는 몇 개 있습니까? 열쇠 지금 하나밖에 아, 없어요.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알아서 볼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네.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알아서 보고. 차는 받았고요. 사장님은 굉장히 쿨하시네. 원래 밖에 이 차가 이제 외부 주차장에 있다고 해서 꽃가루가 좀 많이 날려 있는데, 지금 리프트를 먼저 시운전하고 떠보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스테빌리시라고 푸시 살짝 부싱이 약간의 노후는 있어요. 일단은 직진성은 좋고 호출액은 잘 나오고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약 1km 앞 유턴입니다. 차의 주행 자체는 괜찮은데 방지턱 넘을 때 약간 찌걱거리는 느낌이 살짝 들립니다. 유턴입니다. 핸들 돌리지 않고 일단 첫인상은 나쁘진 않습니다. 저기 유턴을 해야 되는구나. 첫인상은 나쁘진 않아요. 틴팅은 약간 이제 바랬습니다. 3M AP인데 신호가 안 보인다. 이거 신호 온 거가. 네, 맞네. 여기는 성능 점검장이 상당히 머네요.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더 주유소 안에 있나 보네. 차의 주행감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앞쪽에 컨트롤하면 20만 킬로가 넘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주행거리 치고는 또 나쁘진 잠시 않네. 후 저기네. 유턴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해가지고 그리고 이 10만 킬로 턴 차 치고는 깨끗한 편이에요. 차가 나쁘진 않네. 스티어링도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한번 갈았나? 네, 여기는 그거 타입이구나. 도코다이. 시속은 괜찮고 크게 사고는 없고요. 괜찮네.
일단 나머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은 누유는 안 보입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하체나 이런 부품들도 거의 출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교환된 게 딱히 없어요. 외판 소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매장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행 성능은 20만 킬로라고 하는 거를 고려했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주행 질감 자체도 이 DH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묵직한 질감이 있고 승차감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주행은 괜찮아요. 네, 앞에 전륜 디스크 떨림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교환을 해야 돼요. 현재 주행거리는 21만 3,913km입니다. 매장에 다시 복귀했네요. 매장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면 미묘하게 이색이 보이는데 앞문이 좀 색이 좀 그거 하고요, 진하고요. 앞뒤 범버 수리가 있고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자리를 좀 다시 옮겼습니다. 네,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문짝하고 앞뒤 범버, 그 다음에 이쪽은 휀다도 수리가 있고 수리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 문짝도 소리가 있고 여기도 소리가 있네. 소리가 제법 있네. 번번 길 소리가 보이죠. 보시면은 소리가 있고 뭐 20만 킬로 넘게 탔으니까 뭐 그거야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알트 괜찮아. 네, 유린 출고율이고요. 스톤칩은 좀 보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천장은 뭐 큰 이상은 없고 여기는 깨졌죠. 네, 크게 뭐 스크래치나 문콕은 그게 어디 뒤쪽에 도장이 보이죠. 확실히 면이 좀 다르죠. 네, 뒷범버도 소리가 있습니다. 단차 보이고 네, 뒷범버도 소리가 있고 색은 완전히 갔네 갔어. 틴팅이 갔고요. 여기도 단차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도 소리가 있어. 외판은 생각보다 소리가 좀 제법 있는데요. 터치어도 있고 네. 타이어를 보면요, 프리미엄 올 시즌 솔루스 T51 21년 21주 차고 외관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타이어가 얼마 안 됐으니까 타이어는 한 60% 이상 남았고 하체 부품은 아까도 봤듯이 교환된 건 없습니다. 디스크 로터도 주행거리 대비 상태는 좋아요. 브레이크 패드는 한 50% 정도가 남았습니다. 칸마모는 없고요. 근데 이제 휠의 상태가 좀 아쉽고 네, 뒷타이어도 똑같습니다. 275 319 타이어 크다.
사이즈는 똑같이 아직 연식은 21년 19주 차고, 뒤에 패드는 한 20% 내외가 남았네. 역시 편마모는 없고 타이어는 한 60% 이상 남았습니다. 네. 5, 6, 7 7mm 거의 뭐 90% 남았네. 뒤는 5, 6, 한 6.8mm, 여기서 한 80% 이상 남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 둘, 판금 도장, 그 다음에 셋, 넷, 네 판입니다. 네 판 판금 소리가 있습니다. 이 색이 확실히 있고, 그러니까 이 문짝이 지색, 이 두 개가 합하고 색이 다르니까 안 맞는 거지. 네,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는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어요. 3M AP 필레모니드 변색이 좀 진행되어 있고, 웨더실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경화는 없습니다. 실내는 사용감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도어는 풀었던 흔적은 없고요. 이런 데는 확실히 사용감이 있네. 시트도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깨끗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 다 잘 작동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는 20만 킬로 탄 사용감은 아니에요. 핸들도 그렇고 계기판 커버도 그렇고, 여기는 뭔가 먼지네. 앞유리 뭐 큰 돌방은 없고 자잘한 스톤칩은 있지만요, 열쇠가 하나라고 하네요. 깨끗한 편이고, 실내는 깨끗해요. 여기 도어 패널은 스크래치가 좀 뭐지? 매뉴얼은 없습니다. 열쇠는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 잘 열리고, 여기 보면 수리한 흔적 있죠. 고스트 클로징이 있어요. 고스트 클로징 다 확인해서 이상 없고, 색은 좀 바랬고, 라인도 잘 되고, 도어는 뭐 탈착의 흔적은 없고요. 2열은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2열은 사용감이 없어요. 천정도 깨끗하고. 네, 2열은 진짜 사람이 안 탄 것 같은데. 작동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 실내는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좀 사용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약간 물이 들어가네. 트렁크는 이런 부직포가 좀 일어났고, 이런 데도 보면 사용감이 있고요. 반면 물을 먹었거나 그런 흔적은 없어요. 먼지는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트렁크는 주행거리만큼의 사용감이 있다. 네, 배터리는 950cc 짜리인데요 97%, 전압은 11.7V로 좀 충전은 필요합니다. 상태는 괜찮아요. 교환한 지 얼마 안 돼 보입니다. 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풀거나 한 흔적은 없습니다. 사고 흔적도 없고요. 브레이크액은 아이고야, 교환한 지 엄청 오래돼 보이니까 바로 이거는 뭐 체크해 볼 필요도 없고 갈아야 됩니다. 네, 수리의 흔적은 없고 수분이 많이 있는 데를 탔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주행거리를 고려하면 준수한 편이에요. 사실 사고 흔적은 없고, 네, 슬러지 수준도 괜찮은 편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55밸브 괜찮고, 누유는 없었고, 엔진오일은 풀선에 있습니다. 특이점은 없고, 의외로 특이점이 없어요.
네, 냉각수 괜찮고 벨트는 한번 교환했네. 벨트는 한번 교환했고, 네, 냉각수는 한번 갈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pH 한 6.75?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잔막 커버는 누유 없이 깨끗하고요. 네, 엔진오일 팬도 깨끗합니다. 이거 오래된 차니까. 네, 프론트 케이스도 누유 흔적은 전혀 없고, 네, 클램프 새는 데 없고요. 네, 엔진룸은 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배기가스 끄름도 주행거리 대비 무난한 편입니다. 장거리 위주로 좀 타신 것 같긴 해요. 네, 굉장히 성숙한 편입니다. 엔진 소리 특이점이 없고요. 네, 마운트는 살짝 경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차 때는 이거보다 진동이 훨씬 덜하죠. 아, 열선 뜨겁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막아놨네. 열선 잘 나오고요. 얘도 공기로 데피는 타입 같은데.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 통풍 시트 잘 내고 잘 내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스위치가 되긴 되네. 잘 안 썼나 보다. 잘 됩니다. 오케이, 통풍 잘 됩니다. 네, 상향등 잘 들어오고, 번호판 플레이트 등, 테일램프, 네,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자, 우리 3339님께서 안전이 최고입니다 해주셨는데 맞아요. 무조건 어디에 버튼 잘 먹고, 모드 잘 되고요. HUD 잘 들어오고. So many other things, and this is going to add to it. 네. 최근 악폐와 관련된 새로운 복지를 직원들에게 마련하는 맞아요. 기업들도 있다고요. 앞쪽도 통풍은 잘 나옵니다. 네, 진동이 조금 타고 들어오네요. 마운트는 약간 노가 진이 된 것 같고, 드라이버를 걸면 진동이 조금 타고 들어옵니다. 마운트는 경화가 좀 있다. 저 같으면 교환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잘 나옵니다. 네, 히터도 네, 따뜻하게 잘 나옵니다. 네, 스티어링 기어 상태는 괜찮아요. 워셔액도 잘 나오고. 네, 이상 코드는 없습니다. 충전 잘 되고요. 손 이상 없고, 엔진 컨디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이 없어요. 네, 차는 기계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장 수리가 외판 내판에 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게다가
뇌판이 다 판금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쉽고 열쇠가 하나뿐이라는 점도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하체는 뭐 엔진 누유, 뭐 엔진의 컨디션 자체는 주행거리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뭐 스티어링 칼럼이나 이런 거 다 가고 서고 괜찮은데 디스크 로터가 약간 좀 젖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체가 약간 세게 넘어, 뭐 이런 거 세게 넘어보면 약간의 세월이 느껴지긴 하지만 양호한 수준이에요, 주행거리 대비는. 그래서 차는 큰 문제는 없다가 저희 결론인데, 네, 복귀합니다. 뭐라 할까, 차는 기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외판 소리가 좀 많아서 저라면 글쎄요, 구매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외판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기계적인 상태는 큰 문제가 없는 차입니다. 주행거리 치고는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네, 구매자의 몫이겠죠. 그러면 저는 전주에서 인사드리고요. 하늘이 참 맑네. 네, 보기와 다르게 진짜 덥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